그러면 전체 몇 번이야? 어, 두 번이요. 두 번. 그러면 한자 다 외웠어? 네, 음, 문장 쓰기. 못했어요. 한, 오케이. 시야, 이번 주 몇 번 읽었어? 못 읽었어요. 문장 쓰기 못했네? 네, 한자는? 다 외웠어요. 음, 혜연이, 혜연이 책 구입했어? 아직이요. 뭐, 아직이야. 지금 두 주가 지났는데. 네가 음, 가서 도서관에서 빌려. 어? 네, 학교 도서관에도 있어. 네, 음. 그럼 문장 쓰기 못했고, 한자 다 외웠어? 네. 음. 서준, 책 다 읽었어? 홍서준, 아, 네. 다 이번 주에 다 읽었어? 저 초중부 거 한 번 다 읽고, 지금 중등부 거 읽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문장 쓰기는 문장 쓰기 못했어요. 한자는 한자도요. 담비, 담비 책 다 읽었어? 반 정도 읽었어요. 몇 페이지짜리야? 음, 봐야 돼요. 음, 오케이. 음, 그 한자 다 읽었어? 아니요.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음, 뭐 자고 일어난 난 그런 느낌인데. 자, 음, 봅시다. 자, 이렇게 뭐 배수차신, 그죠? 잠배자에다가 물수자, 수레차자, 뗄나무를 치는. 그러니까 뭐야? 술에 가득한 뗄나무에 한 장 컵이니까 뭐 아주 작은 뭐 영향력 이런 거죠. 자, 봅시다. 한국사 퀴즈. 자, 윤준. 1번이 뭐지? 윤준 1번 뭐야? 뭐하냐, 윤준? 윤준 나갔냐? 튕겼어? 자, 그러면은 소윤이 1번 뭐야? 소윤이도 나가졌어? 왜 이래? 좀 비워서 그런가? 다시. 어, 윤준. 어, 예, 1번 뭐야, 1번? 그, 1번. 최지원,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오케이. 소윤. 2번 뭐야? 2번. 응? 소윤아, 2번 뭐야? 소윤? 목통이니? 그러면은 하민이 2번 뭐야? 정도전이요. 정도전. 자, 소윤아 안 들려? 잠시 와이파이가 그래. 좀, 그래가지고 끊겼어요. 소윤이 3번 뭐야? 3번이요? 이성계예요. 이성계 아닙니다. 토지기억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성계 아닙니다. 이 토지기억 한 사람이야. 누굴까요? 서연이 3번 뭐야? 정몽주? 정몽준도 아닙니다. 시야 3번 뭐야? 모르겠어요. 혜윤이 3번 뭐야? 요즘? 그렇지, 조준입니다. 조준. 자, 서준이 4번 뭐야? 장영실이요. 예, 장영실.
담비 5번 뭐야? 이익, 네, 이익. 자, 윤준 6번 뭐야? 정약용, 네, 정약용. 소윤이 7번 뭐야? 이 7번하고 8번이 답이 똑같아. 7, 8번 누굴까? 소윤아. 어, 박, 박재수, 박재두가 어디 있어? 박재관이 있어도 박재두는 없고 박, 뭘까?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11개는 박지원이야. 그 다음에 9번. 어, 하민이 9번 뭐야? 최재우, 최재우. 서현이 10번 뭐야? 전봉준, 전봉준. 시아 11번 뭐야? 이목균, 김옥균. 혜운이 12번 뭐야? 유인석, 어? 유인석, 유인서. 서준이 13번 뭐야? 서재필, 예, 서재필. 담비 14번 뭐야? 고종, 고정. 윤준. 아, 자, 지금부터는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름 제 귀에 들리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자, 15번 하는 사람. 하민, 하민이. 김원봉, 자, 15번. 네, 김원봉입니다. 자, 하민이는 네, 이제 기회가 없고. 자, 그다음에 하민이 빼고 16번 아는 사람. 서준, 자, 서준이. 예, 김구, 16번 김구. 자, 서준이도 빼고 17번 아는 사람. 윤준, 윤준. 아, 윤준하고 서현이라고 하는데 윤준이 좀 빠. 17번 뭐예요? 윤준. 안중근, 음. 자, 윤준 빼고 18번 아는 사람. 하연, 서현이 빨랐어. 한범도, 예, 18번 홍범도. 19번 아는 사람. 소윤, 소윤. 누구야? 김차진, 김자진 연군. 자, 지금 남은 사람은 시아, 혜윤, 담비 3명만 남았어요. 시아, 혜윤, 담비. 20번 아는 사람. 자, 시아, 혜윤, 담비 중에 20번 아는 사람. 없어? 5, 4, 3. 담비, 담비 뭐야? 이승만. 이승만.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카프카 지난번에 문제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 뭐야? 근데 줄거리가 왜 이래? 변신 줄거리 앞쪽이 없네. 잠깐만요. 변신 앞쪽을, 어, 줄거리 전체를 지워졌네. 응? 줄거리, 줄거리. 네. 그리고 시. 이게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마지막에 나면 어떡해. 응? 오케이. 자, 다시 제가 공유할게요. 갑자기 없어졌어. 자, 자, 변신 줄거리. 뭐, 다 읽은 사람은 잘 알죠. 안 읽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미리 보면 더 익숙해지겠죠. 자, 변신. 프란츠 카프카 변신은 이상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잠자다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엄청난 큰 벌레를 해요. 이게 이제 카프카의 문학적 특질이에요. 아주 쇼킹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병들잖아요. 그죠? 병들죠. 이제 사실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가정의 가치가 없어.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들면 요양원에 속담을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양원에. 왜냐면 물론 뭐 내가 생업을 해야 되니까 생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 그 공동체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죠. 고려장 뭔지 알죠? 요양원에 갖다 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수십 년 전 작품이지만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레가 됐을 때, 또 벌레 같은 인간일 때, 주변 사람은 그 인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카프카는 고발하는 거예요. 시대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산업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능력을 뭐로 평가하죠? 자본으로 평가하죠. 자본. 그죠? 그래서 자본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도 인기 있는 게 바로 뭐 유튜버 100만 구독자. 그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 벌레는 치우면 되죠. 그러니까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벌레인데 걱정하는 게 있어. 벌레면서도 인간적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는 뭐야? 회사에 지각할 것 같은 거. 회사에 지각할 것 같다는 상황이 굉장히 슬퍼요. 왜냐면 자기가 벌레가 되어도 이 사회 시스템에 자기가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가 도태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그러니까 뭐야? 지각 걱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행을 다니는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자신을 뭐 여행이겠어 이게 웹판원이죠, 그죠? 아버지 사업으로 지원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족을 먹여 살기 힘든 일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다 이렇게 해도 가장이에요, 가장. 응? 이 그레고르는 그런데 어느 아침 벌레가 되었어요, 그죠?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어. 몸은 딱딱하고 다리는 여러 개로 변해 움직이지 않죠. 간신히 몸을 굴려 침대로 내려오지만 뭐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문 밖에서 가족이 왜 아직도 방에 나오지 않냐 걱정하며 짜증내죠. 어머니 몸이 아픈 것도 아닌지 걱정하고 아버지는 점점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배인이 와. 뭐 왜 출근 안 하는지 와.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야. 회사에서는 뭐 영업사원이니까 영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사에서 찾아오는 거고 지배인 오늘날 뭐 매니저죠 매니저. 그리고 어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얘가 돈 버는 애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입 대신 이상해진 몸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 겨우 문을 열었을 때 가족들은 지배인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족은 도망가지를 못해.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화를 내고 그레고르는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어요. 여기서 그레고르는 외롭고 슬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벌레로 취급받으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는 왕따 없나요? 왕따. 그러니까 벌레는 아니지만 벌레처럼 이지매를 시키는 거야. 어. 그 걔랑 친해지면 또 걔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사람처럼 일할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방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매우 당황하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그레고르를 돌보려고 한 사람이 여동생 그레테야. 그레테. 그레테는 오빠가 예전처럼 빵이나 우유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신선한 음식을 안 먹어 벌레니까 상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죠? 상한 음식. 벌레가 돼서 입맛이 완전 달라진 거야. 그게 이제 몸은 벌레인 거야. 그레테는 방을 치워주고 음식을 가져줍니다. 처음에는 잘해, 동생. 그죠? 그레고는 여동생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마움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예전처럼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이상한 존재가 된 거야. 자, 그레고는 방을 혼자 지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혼자죠. 그죠? 몸은 벌레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벌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자기 정신이나 생각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거죠. 예, 그죠? 견딜 수 없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가족들도 서서히 변화됩니다. 이제 가치가 없는 거, 돈을 안 벌어오니까 이 안에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예전에 그레고리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다시 일을 해야 하고 어머니도 바느질 같은 일을 해야 하고 돈 벌게 됩니다. 여동생 그레테도 바깥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레고르의 기대를 갖고 있던 가족도 이제 자기 다 해야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점점 그레고르를 짐처럼 여기는 거죠. 예. 벌레니까. 돌봐야 될 존재니까. 특히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매우 거칠게 대합니다. 어느 날 그레고르가 방 밖에 조금 나왔을 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 사과를 던집니다.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 등에 박혀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는 오래 낫지 않고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이 장면은 소설 아주 슬프고 아픈 부분이니까 마음이 더 아프죠. 아버지가 자기를 진짜 벌레 취급하는 거죠. 사과를 던지는. 그죠? 가족을 위해 한평생 고생했지만 아들은 이제 가족에게 상처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자 무섭기도 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동생 그레테는 처음에는 오빠를 도우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죠. 어느 날 이제 가구를 치워요. 방 안에 가구를 치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레고는 슬픈 거야. 왜 이제 자유롭게 다니라고 뭐 침대도 치워주고 그죠? 뭐 여러 치워주는데 벌레처럼. 근데 그게 슬픈 거야. 왜냐면 그 가구는 자기의 인간이었던 흔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더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음. 책상 그린 침대 같은 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벽에 걸린 그림을 막, 안 돌려고 하니까 엄마가 놀라고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지죠. 그레고는 몸 벌레 되었지 마음속은 아직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성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외로워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그레고를 점점 더 멀리하고 방 청소도 대충 하고 그레고로 존재는 가족이 숨기고 싶은 일이 사람이 오면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숙을 받게 돼. 하숙. 사람이 와서 먹고 뭐 마시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숨기는 거야. 예, 숨겨. 어느 날 저녁에 여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켜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얘가 이 그레고르가 자기도 거기 가서 들으려 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겉모습이 걸리지만 가장 인간다운 감동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그레고르야. 그래서 이 존재, 이 벌레 같은 오빠는 치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레고는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조용히 죽어요. 얼마나 쓸쓸한 죽음입니까?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 그죠? 누구도 아파하지 않아. 그리고 그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뭐 청소하는 아줌마야. 아, 여기 벌레 죽었네? 예. 그러니까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산책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잊혀진 존재가 됐죠. 벌레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인간성 상실, 가치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는. 물론 다음 주에 문학적 특징을 좀 하겠지만, 단순히 사람이 벌레로 변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못하게 되면 가족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러니까 일보다도 가치 없으면, 응? 나한테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가차 없이 버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생,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 쓸모로 판단하지 않는가? 쓸모로. 그렇죠? 인격으로 판단하지, 쓸모로 판단하지 않는가?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이해관계로. 근데 그것도 뭐야?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변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레가 되었을 때 가족과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겉으로는 벌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외로움 사랑, 이런 가족 사랑,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작품입니다. 이 문제는 보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벌레란다. 변신. 뒤로 6분짜리 있는데, 뭐 볼까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아, 꿈인가? 그치만 난 방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침대에서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을까? 맙소사, 벌써 6시 반이야. 자명종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던 건가? 다음 기차는 7시. 그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7시 기차를 타더라도 사장의 호된 꼬지람은 면할 수가 없을 거라며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면 어떨까 고민에 빠진 그레고르는 자신이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금 자신은 아주 건강했고 몹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레고르야, 벌써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오빠, 어디 아파요? 문 열어봐. 그레고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레고르는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생각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나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가 어찌된 셈인지 물어보러 누구든 찾아오겠지? 그레고르,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청하는 바이네. 지배인님,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뜬해졌습니다. 아무튼 8시 차로 떠나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허겁지겁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벌레로 변한 자신을 내보여 지배인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무엇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이 끔찍한 벌레의 상태로도 8시에는 기차에 올라타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열심히 돌렸다. 그의 입에서 갈색 액체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레고르는 개의치 않았다.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레고르는 문을 타고 올라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봉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를 보고 기함하며 뒷걸음치기 바빴다. 그레고르의 엄마는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를 보고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맙소사 사람 살려요. 어머니! 그 순간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신문을 둘둘 말아지며 그레고르를 향해 섰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까 두려운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몸을 틀며 도망가기 바빴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다시 방에 갇혔다. 외판 사원으로 돈을 벌어와 가족들 앞에 돈을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레고르. 자신이 조금만 돈을 더 벌었다면 집안의 사정은 안정되고 누이 동생이 원하는 음악학교에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엄숙히 천명할 계획이었다. 어느 날은 방을 몰래 탈출한 그레고르를 본 어머니가 혼절해버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향해 사과 조각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시 방으로 쫓겨난 그레고르의 등엔 사과 조각 하나가 박혀있다. 가족 중 아무도 사과 조각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 그레고르의 살 속에 박힌 사과는 그의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봤어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이제 그레고르는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로 골마버린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레고르를 들여다본 가정부가 길다란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했다.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죽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요. 보세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몸이 아주 납작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 물건은 어떻게 치워버리실 생각이죠? 그렇게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은 다 함께 집을 떠났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결국 그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출퇴근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차라리 내가 벌레로 변신해버린다면 하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레고르 잠자는 이 벌레가 된 자신의 상황에 당황하고 절망하면서도 어딘지 평안함을 느낀다는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방에 갇혀서 맴돌기만 하다가 살짝 몸을 좀 내밀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죄로 쓸쓸하게 말라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남은 가족들은 해방감을 느끼면서 상쾌하게 집을 탈출하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해방된 것은 누구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레고르 잠자는 아주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육신을 내려놓고 마지막 잠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네, 그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레고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레고리에게 이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도리어 사실 그레고리가 이제 진정한 벌레가 되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고 출근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문학적 특징 보면서 좀 더 이제 더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숙제는 네, 불치하문입니다. 아니 불자죠? 예, 그리고 이게 부끄러울 친자 기자에다가 마음 심자야. 그래서 뭐야?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울 치자예요. 하문. 그러니까 불치하문은 뭐냐면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지위, 나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걸 불치하문.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자, 계속 책 읽어오시고요. 네. 점수는 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새학기라서 많이 힘들죠. 잘 적응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